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혹시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국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대안학교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 새날학교 광만근 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한다고 설명을 해봤는데 네네. 교장 선생님께서 새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청주 새날학교는 그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이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다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제 문화와 언어 이런 차이 때문에 일반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중도 입국 학생들인데, 초창기에는 그 외국인 그 이주 여성이 재혼 가정으로 들어와서 본국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 절차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이제 동포 자녀들, 뭐 고려인이나 조선족, 또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터민 가정, 이런 좀 다양한 그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대안학교가 이 청주 새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8년 4월 12일에 우리가 이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는데, 지금 벌써 14년이 오면서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배출이 되고, 그러고 12년서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한 초중고 검정고시 한 100명 정도 배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 한 50명 정도 이렇게 입학을 하고, 또 이제 고졸 검정고시까지 패스한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대학에 진학을 했죠. 네, 2008년에 개교해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이끌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처음에 어떤 뜻으로 이 새날학교를 세우게 되셨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세우게 된 동기는, 그때는 초창기에 다문화 가정 그들이 좀 어렵게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따라가는 게 조금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한국에서 나서 유치원 과정을 똑같이 거쳤는데도 왜 적응하지 못할까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외국인 엄마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그걸 통해서 과제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애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외국인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조그만 방과후 교실을 준비를 했는데, 전혀 생소한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입양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이 외국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이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예. 또 다니던 학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의 틀을 잡고 또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 과정이 어떤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네. 좀 다양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르고, 또 이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기도 아주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마다 그 레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학생 그 한 명 한 명 그 중심으로 맞춤형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한글 기초였죠. 그래서 한글 기초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기초반하고 중급반하고 고급반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어느 정도 생활 회화가 된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학교가 미인가이기 때문에 그 정규 교육을 할 수 없어서 검정고시를 가르쳤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한글 기초를 배워서 학제를 마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1대1 멘토 그 교육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학습 주도 효과는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 줘야 되더라고요. 많이 기다려주고 또 때로는 용기도 주고 또 이 어렵게 살다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또 자존심은 또 강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 목회자의 마인드로 그냥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런 교육을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마음에 이렇게 다쳤던 그런 상처도 치유가 되고 이제 적응하는 거 보면서 좀 용기를 받았던 거죠. 네, 이 외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 것이 바로 이 새날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맑게 노는 학생들, 학생들과 함께하는 선생님, 그리고 이들이 만나 서로 웃으며 바라보는 얼굴.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곳은 정도 입국 청소년을 위해 지어진 청주 새날학교입니다. 청주 새날학교에서는 스웨덴 아이들에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새날학교에서는 소외된 학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방과 정규 교육과정 적응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새날학교에서는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함양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날학교에서는 자신만의 꿈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직업 체계와 산업 구조를 이해시키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기초 문화를 잘 배워서 또 한국의 문화에 들어가서 이렇게 희석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재들도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다 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국제화된 그런 한국의 문화의 선도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처럼 청주 새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알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뜨립니다. 항상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항상 노는 느낌이 들고 우리 선생님들 수업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너무 좋아요. 서로의 담담을 나누는 연탄 봉사처럼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이루어지는 곳 청주 새날학교입니다. 새날학교로 오세요.
네, 아이들이 우리말이 좀 능숙하진 않아도 좀 학교를 소개하는 모습에서 정말 진지하고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말하자면 이 외국 학교에서 한국 학교로 전학을 온 거잖아요. 그렇죠. 좀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 부모님들이 먼저 한국에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그 삼촌이나 할머니들이 케어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손길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낯선 땅에서 적응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그 권유, 가정의 그런 제안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좀 황당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향에서 정들었던 친구들, 또 이 낯설은 곳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언어가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정복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힘들어 했었는데 이 학교 와서 이 아이들이 좋은 것이 그 외로웠었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있어서 그 말하는 것 자체로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의 회복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그 또 고향에 대한 또 그리움도 있어서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도 있어요. 그래 그런 아이들한테는 갔다 오라고 하죠. 네. 이 새날 학교를 다니면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네. 그럼 아이들마다 이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변화하는 모습도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어떤가요? 글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어떤 학생은 그 초등학교 때 제도권 학교에 들어갔다가 너무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온 학생이 있어요. 근데 거의 초등학생들은 적응을 잘하는데 한 아이가 그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제도권 밖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왜 왔니? 이게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너 그 학교 다시 가라 이렇게 하면 그거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지금은 조금씩 적응하면서 초등검정고시 패스하고 중학교 이번에 검정고시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 목사님 저 중등부 패스하면 고등학교 일반 학교 가고 싶다고 이제 그런 아이도 봤고 또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거의 재혼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홀어머니 밑에서 사는 아이들 아니면 또 새아빠 함께 지내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위로가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어디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편의점 가는 것도 두려워했다는데 이제 와서 한글을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자기도 이제 좀 더 많이 배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선배로서 또 통역자 그런 일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의 삶 속에서 이런 그런 그 서로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그 삶을 통해서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 이 북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또 적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탈북자들이 초창기에는 직접 넘어온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어머니가 중국으로 가서 그 중국 분들이랑 결혼해서 힘들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남한의 소식 듣고서 그냥 이렇게 모험을 해서 왔는데 너무 저 환상적인 그 나라를 보면서 그 아이들을
나중에는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온 아이들을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세터민 학생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학생들은 한 가지 특징이 나도 한국 사람인데 왜 여기 외국인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느냐 이런 자부심도 있고 이제 적응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그리고 전혀 그 기초 지식이 전혀 없어요. 중국 쪽에서 온 학생들은. 그래서 검정고시 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 영어, 수학, 국어는 물론 국어는 말은 하는데 국어는 모르죠. 그래서 그 힘들어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되지만 또 오래 있으면서 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고려인 학생들은 언어의 그런 기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영어 수학을 잘해요. 상당히 잘해서 검정고시 보면 그걸로다가 거의 퍼펙트하게 맞아서 네. 합격을 우수하더라고요. 네. 또 그 사이 새날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한 그런 졸업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좀 잘 정착을 해야 이 새날학교의 보람이 되고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졸업생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졸업해서 일반 뭐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목표를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또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들이 고생하면서 자식을 무조건 대학교를 보내야지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그 초중고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는데 얘들은 외국인 그 입학 그 특례 입학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인서울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로 거의 대학교를 가고요. 근데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이 좀 어렵죠.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 장점이 다 언어가 가능해요. 기본으로 한 3개 국어는 하거든요. 그래서 잘만 훈련되면 좀 국제적인 리더로 이렇게 서는데 어렵지만 가능하다.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자기 언어가 가능한 그런 그 가이드 역할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근로자 이제 고졸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교를 안 가고 또 공장에 다녀서 일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대학교는 가고 싶어 하죠. 근데 가정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공장을 다니면서 이제 월급을 타면 가끔마다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한국말을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들이 통역을 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뉘앙스 속에서 참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이 언어, 문화, 사회적 편견을 좀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아주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날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주 새날학교의 광만근 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 새날학교를 이끌고 계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특히 어떤 점이 좀 어려우신가요? 제일 어려운 거는 학교이다 보니까 물론 학생들은 있어야지 되지만 이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맞출 수 있는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조그만 비영리 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어렵죠. 그래서 또 외국인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인 후원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단체 그리고 이제 일반 정부에서 제안하는 그런 프로포잘 그런 거로다가 여태까지 버텨왔던 것 같아요.
네, 이 대안학교 중에서 이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날학교가 비영리 민간 단체라고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이 새날학교의 인가와 관련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거의 대안학교가 미인가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교의 재원은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 수업료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 수업료를 거의 10만 원, 20만 원, 그래도 점심 제공해주고 다 하는데 그거 갖고 어린 택도 없죠. 그래서 위탁형 학교로 인가를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몇 번 트라이를 했었어요. 근데 복잡하더라고요. 재원도 있어야지 되고 또 시설 기준, 기술 기준 이것도 준비해야지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유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위탁형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인가를 받는 그 학교가 되면 애들 학제를 인정받기 때문에 졸업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비자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제도권 학교 안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비자가 연기가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힘들죠.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이 새날학교 관계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또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그런 관심과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죠. 물론 도교육청에서 그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고 또 교원대 학생들이 교원대학교 주최로 학생들을 학기별로 한 15명에서 20명씩 이렇게 자원봉사, 그 멘토링 그 사업을 해줘서 그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목을 충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단체로서 서청주 그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작년서부터 시작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하고 또 법무부에서 그 제안하는 그런 사회통합 프로그램 좀 다양하게 이렇게 창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도움해서 같이 온 것 같아요. 네, 이 대안학교의 교장은 참 흔한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고 또 힘들게 좀 버텨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변에서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입장도 궁금하고요. 또 혹시 가족들에게 좀 미처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그냥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젊었을 때 제 밑에 바로 동생이 아팠어요. 아파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의미 있게 살아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다가 제가 목사가 됐죠. 근데 처음에 뭐 아무 준비도 없는데 가정 있는 사람이 그 목회 공부를 시작한다는데 가정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IMF 때 시작했어요. 남들은 IMF 때 그냥 있는 직장 안 잘리려고 막 모르죠. 저는 다 그냥 해체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나가고서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참 이렇게 나쁜 아빠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인데 그 애들한테 아빠 노릇을 거의 못했어요. 그 흔한 학원도 한번 못 보내고. 그래서 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앞을 봐도 막막하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위에 계신 분을 잡았죠. 살려달라고.
네, 이 그동안 새날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텐데요. 이 새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한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좀 참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그냥 현실 지금만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꿈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노력해서 나간다면 충분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면 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른 문화가 있거든요. 이 두 문화가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킨다면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분명히 그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싶고요. 부모들한테는 우리 학교가 좀 부족하지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약하지만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생활하면서 아이들 마음의 상처도 치유도 받고 그래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love is patient 그게 고통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고통스럽게 참는데 그거를 좀 그 카인드하게 참아주면 분명한 결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어려워도 좀 참고 또 아이들을 믿어주고 자꾸 용기를 주고 그 섬기는 것을 몸으로다가 실천을 하면 참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 중도 입국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을 바쳐 오셨잖아요. 광만근 교장 선생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생의 목표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그 제가 이 대안학교를 하면서 그 깨달은 것이 저는 교역자거든요. 교역자가 교육자의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그 사랑으로 접근하고 또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다양한 그 부분 중에서 내가 경험한 이 학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는 게 제가 그 꿈이에요. 우리 학교가 서서 자립할 수 있는 학교를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런 타자를 위한 그런 삶의 학교, 그런 지도자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주 새날학교의 광만근 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도 입국 청소년들 중에서는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30%나 된다고 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큰 고민을 하나 짊어지고 사는 것인데요. 이들을 위한 이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주 새날학교의 발전과 광만근 교장 선생님의 앞으로의 멋진 행복,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